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인데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5400님은요. Yes,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신당에게 기대가 가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0030님은 노입니다. 당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인물의 댐데미를 보고 선택할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이게 아주 또 민감한 질문이라서 그런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데요.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또는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6개월 잡지 구독권 그리고 영화 예매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 이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물이 듬뿍 담긴 금요시사 퀴즈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오는 6월 4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벌써부터 각 당들은 후보자들의 출마를 앞두고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기초공천제 폐지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 제도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대립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 참여 경선제라고도 불리웁니다.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정받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오픈 프라이머리, 2번 오픈 프라이다리, 3번 오픈 유어 아이즈, 4번 클로우즈 프라이머리.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픽션 사극 뮤지컬 라스트 로얄 패밀리 티켓을 드립니다. 1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 공연입니다. 오늘 선물로 드리는 뮤지컬 라스트 로얄 패밀리는 2013년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예그린 앙코르 최우수 선정작으로 꼽힌 창작 뮤지컬의 야심찬 기대주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벌여놓은 사건을 풀어가는 해설 멀티맨 역에는 배우 박선우, 김태한, 그리고 치맛바람 휘날리는 강남 아줌마의 대명사 명성황후 역에는 배우 임진아, 구원명, 소외당하는 중년의 가장 대표 고정 역에는 배우 지혜근, 그리고 순종 역에는 배우 이충주, 인진우, 조선 최고의 예능 2인조인 꼭지와 꼭도 역에는 배우 강은혜, 조정환이 나섰습니다. 픽션 사극 뮤지컬 라스트 로얄 패밀리는 오는 2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뮤지컬 티켓이 걸려있는 금요 시사 퀴즈. 오늘도 어김없이 이쁜이 꽃분이 가수 최욱 씨가 오늘 선물 갖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퀴즈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데. 단어 자체도 좀 어렵고. 네, 영어 실력이 또 만만치 않으면 또 안 돼요. 예,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요. 아주 확실한 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정치권에서는 기초공천제 폐지 찬반과 함께 오늘의 정답은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국민 참여 경선제 또는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정받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한
이 제도의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 퀴즈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오픈 프라이 머리, 2번 오픈 프라이 다리, 3번 오픈 유어 아이즈, 4번 클로즈 프라이 머리. 예, 보기 문제는 어려운데 보기에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예, 네, 우리 작가 네. 장난꾸러기입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누르시고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 게시판. 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애플리케이션. 예, 처음에 하기가 약간 귀찮지. 네. 한번 해놓으면 참 유용합니다. 그렇죠. 배터리도 별로 잘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네.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 참여할 때도 그냥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고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 이것 좀 한번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YTN 라디오를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yes, YES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네. 금요시사 퀴즈. 바로 이것이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오늘 제도를 도입을 하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하기도 하고요. 일반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서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뭐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당원이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정당의 정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특정인들의 의사만이 좀 전달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답은 영어죠, 영어? 영어예요. 확실한 예. 영어입니다. 확실한 영어입니다. 네, 보기는 영어와 좀 우리 작가가 네. 여러 가지를 좀 섞었죠. 예, 좀 네. 머리를 썼네요. 네. 오랜만에. 보기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오픈 프라이 머리, 2번 오픈 프라이 다리, 3번 오픈 유어 아이즈, 4번 클로즈 프라이 머리입니다. 네. 머리다리. 네. 머리다리가 이제 좀 들어오는데. 좀 오늘 문제가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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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플 때 창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활짝 여나요? 네. 여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픈! 네. 자, 오늘 티켓 어떤 거죠? 오늘 티켓은 이제 픽션 사극 뮤지컬 라스트 로얄 패밀리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이 뮤지컬이 어떤 건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밖에서 끊으라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오늘 뮤지컬 창작 뮤지컬입니다. 라스트 로얄 패밀리 뮤지컬인데요.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웃음을 자아낸다고 하니까 평소에 웃음이 좀 부족한 분들 참여를 해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오픈 프라이머리, 2번 오픈 프라이 다리, 3번 오픈 유 아이스, 4번 클로즈 프라이머리 되겠습니다. 힌트 한번 다시 주시죠. 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럴 땐 창문을 활짝 열으라고 하네요. 예, 여기까지 힌트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보기 한 번만 더 주고 가세요. 오늘 많이 시키시네. 1번 오픈 프라이머리, 2번 오픈 프라이 다리, 3번 오픈 유 아이스, 4번 클로즈 프라이머리. 네, 오늘 금요일 시사 퀴즈, 네, 최욱 씨와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교통상황 어떤지 김정인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말로 나의 이쁜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도심 쪽이나 외곽 쪽으로 전 구간에서 시속 10에서 20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우회길인 안양천로의 경우 외곽 쪽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경인로도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구로지하차도에서 고척교까지 주춤하고요. 국회대로도 목동교부터 신월까지는 정체 서행으로 통과하고
통과하고 반대편으로도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 전화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남부순환로는 사당고가차도부터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시흥나들목에서 가리봉 고가차도까지는 양방향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정체가 만만치 않은데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는 난지나들목부터 동호대교 사이로 양방향에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정말 또 이라크 징크스에 걸렸어요. 네, 어젯밤에 오만 무스카트에서 22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축구대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이 이 준결승전에서 이라크한테 0대1로 졌습니다. 후반 28분 만에 이라크의 무스타파 자리 알 샤바니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결국 끝까지 이제 만회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혼전 중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골을 내준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에서도 한국이 그 이라크의 압박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양새였고요. 조별리그에서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공격수 김경중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어제 경기에 빠진 것도 공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광종 감독이 또 유독 이 이라크와의 악연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징크스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광종 감독이 맡았던 그 20세 이하 월드컵 지난해였죠. 여기 8강에서도 이라크한테 승부차기 끝에 져서 이 4강 진출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광종 감독이 2012년에 19세 이하 대표팀 감독일 때도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조별리그 또 결승에서 두 차례 이라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승부차기에서 한국이 이기긴 이겼지만 그때도 역시 모두 무승부로 결국은 이라크한테 시원한 대승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12시 반부터요.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징크스를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게요. 사실 4강 상대가 일본 아니면 이라크였는데요. 한일전이 더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사실 이광종 감독한테는 이 징크스 때문에 이라크가 굉장히 많이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징크스. 사람마다 다 징크스가 있는데, 대표팀까지 징크스가 있다니까 참 답답한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평가전을 갔죠? 예,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 10시부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코스타리카하고 평가전을 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올해 처음으로 치르는 평가전이고요. 코스타리카는 이미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 확정을 한 나라고요. 북중미 최종 예선에서 5승 3무 2패로 조 3위 기록하면서 본선에 갔던 아주 만만치 않은 강호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특별히 코스타리카에 대비한 전술을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시험하는 경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역시 코스타리카에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K리그 그 멤버들 위주로 구성된 대표팀에서 과연 누가 브라질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생존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격에서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잘 쓰지 않았던 투톱, 김신욱, 이근호 선수가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격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골키퍼 정성룡, 김승규, 이범영 선수의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지켜보는 것도 역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전 이후에는 또 평가전이 있나 보죠? 네, 30일에 멕시코전을 하고요. 2월 2일에는 미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 동안 축구 대표팀 평가전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거 소치 올림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쇼트트랙 노진규 선수가 암투병 중이라고요? 예, 이 노진규 선수가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개주 대표로 뽑혔다가요, 2주 전에 훈련 도중에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서 올림픽 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진규 선수가 암 진단을 받고 그 통증을 참고도 지금 올림픽행을 강행하다가 암 진단을 결국 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데요.
노재일 선수가 이제 왼쪽 그 어깨 견갑골 아래 종양이 생기는 골육종 진단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수술도 최근에 아주 잘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원래는 작년 9월에 종양이 있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 당시에 양성이던 종양이 이 훈련 도중에 넘어져서 어깨 검사를 하다가 악성으로 다시 이제 밝혀져서 이번에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사실 통증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올림픽만 바라보면서 이걸 꼭 참고 훈련을 하다가 결국은 올림픽 행이 좌절되고 암 진단도 받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좀 빨리 쾌차하고 이 노재일 선수가 빠진 그 남자 개주팀도 이번 소치에서 꼭 금메달을 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동료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노준기 선수와 함께 메달을 함께 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요.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정받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데 유리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오픈 프라이머리, 2번 오픈 프라이다리, 3번 오픈 유어 아이즈, 4번 클로즈 프라이머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인데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들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픽션 사근 뮤지컬 라스트 로얄 패밀리 티켓인데요. 이달 30일, 오는 30일 목요일 저녁 6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어렵죠? 네. 영어입니다, 영어. 그리고 창문을 열고 또 머리를 써야 된다라고 우리 체육 씨가 힌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인데요. 4547님의 의견입니다. 예스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0824님은요. 노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지지하거나 신뢰하는 당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라는 말이 원래 의미대로 해석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Yes or no. 이것과 관련해서도요. 물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요.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정받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데 유리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가 이제 제도인데요.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정받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제도. 네. 보기는요. 1번 오픈 프라이머리, 2번 오픈 프라이다리, 3번 오픈 유어 아이즈, 4번 클로즈 프라이머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들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픽션 사극 뮤지컬 라스트 로얄 패밀리 오는 30일 목요일 저녁 6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은 이것이었죠.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인데요.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10님은요. 예스,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고 청렴한 분이 후보로 나오시면 정당이 어디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1323님은요. 노, 정당을 떠나서 그때그때 후보로 선출되는 인물들만 보고 선거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정치 원로에게 듣는다. 권영길 전 의원 모시고 달라진 정치권의 모습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주요 경제 뉴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일부 카드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엄중히 경고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국민과 롯데 농협카드 고객들이 최근에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대거 카드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부사장급 임원들을 불러서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자사 고객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에 불났을 때 부채질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남의 집에 금융당국... 네네. 네네. 남의 집에 불났을 예, 계속해 주시죠. 네. 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승인 대행사인 벤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점검하는 것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남의 집에 불났을 때 부채질하지 말라. 남의 불행이 또 이 자사의 이익처럼 또 행운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은 퇴직금을 이렇게 줄이게 되나 보죠? 네, 얼마 전에는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퇴직금에 손을 댔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면직이 될 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겼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비위 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은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출근을 정지시켜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서 퇴직을 하면 법정 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혁신국가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의 한 경제 전문 통신사가 세계 215개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제조 능력, 생산성과 고등교육 효율성 등 7개 부문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한국이 종합점수 92.1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겁니다. 뒤를 이어서 스웨덴이 2위, 미국과 일본이 3, 4위, 중국은 25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말 기억하시죠? 정치권이 설 민심잡기에 나섰는데요. 진짜 민심은 어떤지 바로 이분께 바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오신 것
그래서 바로 이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당 정치 은퇴를 선언하시고 나아지는 살림살이라는 단체 이사장으로 또 기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권영길 전 의원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아지는 살림살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이름을 붙인 것은 2002년 대선 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살려서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약칭 나살림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선거 당시에 쓰셨던 말, 역시 이게 원조의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제 줄여서 뭐 나살림이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나살림 창립 때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현장을 열심히 이게 직접 다니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돌아가셨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거리와 노동 현장과 시장을 돌면서 교육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나라 만들기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좌담회도 갖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요즘 이제 그 올해 사업 계획을 마무리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월 중순부터 그 본격적으로 뛰려고 그랬었는데 네. 민주노총 그 이제 경찰 침탈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지냈고 지금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방관을 할 수가 없어서 늦었고 설이 지나면은 이제 나살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안색이 조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단식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왜 단식을 또 하셨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주노총의 철도노조 이제 파업이요? 네. 파업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침탈을 했었거든요. 민주노총이 95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침탈을 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심장이고 영혼이고 이렇게 목숨입니다.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쳤고 목숨을 빼앗겼고 목숨 바쳐서 건설한 민주노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구속되면서 만들어진 이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정말 영혼이었다. 그 영혼이 짓밟힌 것을 그냥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민주노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노총 지금 김동만 당선자도 당선 직후에 이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지도위원들이 그래서 열흘간 단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경찰의 침탈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제 공권력의 확보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제 민주노총 이제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하셔서 애착이 많으시는데 결국 이제 철도노조 파업 문제는 민영화 문제 계속해서 이제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 민영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철도, 의료, 그렇죠. 가스 네. 등은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이 강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시장에 맡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때는
몇몇 나라들에서 이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의 대처리즘이 이제 그런 것이었죠. 네네. 영국 대처 또 레이간 정부 때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네. 특히 이제 90년 중반 이후에는 이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말하면 경제 발전의 역행적인 요소가 된다. 네. 그리고 민영화를 했던 것이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가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철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또는 의료 분야는 오히려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고 또 세계적 지금 대세가 되어 있고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나살님은 병원비와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를 첫째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불안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5대 불안으로 보통 일컬어지고 있는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죠. 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5대 불안을 없애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의 5대 요소가 애 키우고 공부시키고 병 들었을 때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고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또 교육비 병원비 같은데 돈이 안 들어가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가지 언급해 주셨어요.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예. 자, 그런데 현재 당장 젊은 층들은 일자리,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은 취업 문제와도 관련 깊은 대자보 열풍도 있었고 한데, 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단과 처방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암에 걸렸으면은 암 종양 제거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다른 외과적으로 하면 더 악화가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기적 처방이죠. 예. 네.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는 어떤 거냐? 바로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노동시장의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바로 사회 양극화이고 그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이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됐잖아요. 국가 통계로서도 60%가 그러니까 노동자 60%가 비정규직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얼마든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정규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네. 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암을 걸린 환자에게 단기적인 이런 경쟁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근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취업난도 문제지만 앞서 이사장님께서 5가지 언급해 주신 가운데 바로 이제 노후 문제, 이 노후. 자,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 노후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근혜 정부의 말하면 복지 정책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후보 때
공약이 복지 문제가 중심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다 비슷했어요. 예, 네. 모든 후보들이 네.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그렇죠. 전면으로 네. 내세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보편적 복지 핵심이 이제 4대 중증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교육비의 문제도 있고 반값 등록금, 반값 네, 좀 등록금 이따 문제도 여쭤보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다 지금 파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박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공약의 파기다. 그래서 보편적 말하면은 복지 정책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정말로 앞으로 충실히 이행을 하기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저 이제 두 가지 요소인데 오늘은 이제 뭐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보수와 진보의 그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진영 논리가 그런데 크죠.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구축하면은 네. 이 갈등의 요소가 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기 참 정부는 그 토대 위에서 정말로 우리 네. 보편적 복지를 완성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 그런 네. 정부가 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남은 기간이 4년 아닙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앞서 5가지 중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값 등록금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젊은 층들, 대학생들에게 화두 아니었습니까? 또 부모들도 역시요. 이사님께서 보실 때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실현돼야 되고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될 수가 있다? 예. 왜요? 저는 사실은 이 반값 등록금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7년서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고 있거든요. 물론 97년에는 듣는 사람이 없었고 2002년 대선 때는 호황된 것이라고 했는데 2012년에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보편적 복지를 내걸었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8대 국회 4년 동안에 이 무상교육을 말하자면은 그 개념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고등교육법 11조가 등록금에 관한 것인데 예. 11조 9항에 정부는 고등교육 확대 재정 운영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국회가 2년마다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10년 차에는 무상교육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가깝도록 하자는 것을 입법했었다고요? 그 개념을 이제 개념을 넣었다. 개념. 토대가 되는 거. 교육에는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제가 이제 나살림 운동을 통해서 2년 차에 이제 하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했었는데 의료와 교육에 관한 부분을 2년 단위로 5단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1단계가 2년, 그 다음에 2단계 때 가는데 교육에 관한 것은 반값 등록금은 2단계 때 하려고 그러고. 2단계 때? 네. 1단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네. 반드시 실현하자. 즉 2015년까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완전히 실현하고 그 다음에는 반값 등록금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외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루자는 이야기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사장님께서 머릿속에서 그려오고 또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나오고 있다. 네. 네. 또 오늘 이제 이사장님 모시고 또 모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또 전국을 4개월 동안 샅샅이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노동계, 진보계 이제 원로시니까 요즘 정치권을 만약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창원대학교 초빙고수로 지난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올해도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동안 이제 초빙 교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학점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보다도 네.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였었다 그랬습니다.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보다는 뭐 상대 평가를 저희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말하면은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자기 성적이 얼마인가를 잘 모르고 리포트도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시험 친 답안지도 채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가 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채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말하면은 시험지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성적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답안지다. 그런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심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복지 정책과도 연관되는데 이사장님 그러면 이제 한국 진보 정치 얼굴 맏형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장님 여기 모시기 전에 트위터를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셨네요. 이제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로 야권은 존재감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 우리의 진보 정치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진보 정치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또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무당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진보 정당에도 속하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당에도 이렇게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무당적자 무소속이죠. 그게 뜻하는 바가 뭐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진보 정당의 말하면 모습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제 97년에 에서부터 한 2000년까지 창당 작업을 거쳐서 2000년에 창당이 돼서 2004년에 10명의 의원을 배출해서 한때 22%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당이 이제 갈라졌고 지금은 진보라는 말조차도 쓰기를 꺼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진보 정당을 꺼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 정도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물론 진보 정치인들의 진보 정당의 스스로의 책임이죠. 진보정 말하면은 정파 패권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하자면은 진보 정당이 하나 통합이 돼야 되는데 과연 통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 진보 정당의 역량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보 정당은 다시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진보 정당이 이 나라 정치의 희망이고 대안이다. 과거에 12년 민주노동당이 참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희망이고 대안이다. 가능성을 열려 있다. 진보 민주노동당이 무상 보육도 이뤄냈고 보편적 복지 토대도 구축을 했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진보 정당이 하나로 새롭게 통합돼서 단일 정당이 돼서 국민의 희망이고 대안으로 서야 된다. 그런 것도 말하면 진보 정당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이사장님은 이 진보 정당 쪽에서 어느 것도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일정한 아주 상당한 지지율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야권 연대냐 분열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새정치 안철수 신당이 이끄는 그런 분위기 정치권에 대한 어떤 개혁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안철수 신당의 현상은 이미 여러 분들이 다 이렇게 규정도 하고 정리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이제 창당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당이 곧 이제 모습을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당이 과연 어떤 정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때까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외람되지만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정당은 없었다. 왜냐하면 네. 정당은 강령이 뚜렷해야 되고 그 네. 강령에 따라서 진성 당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정당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안철수 신당도 어떤 강령이라든지 정강이라든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알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당원에 들어가서 그 당원들이 매달 당비도 네, 네. 내고 하고 책임 정치를 해야 이제 되는 뭐 것이거든요.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얼마 없어갖고 끝으로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뭐 설을 앞두고 간단히 짧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설을 샌다는 것, 추석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언제 있었던가 이게 의무로 되었습니다. 설 세는 것도 의무적으로 되고 기성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의무적으로 설 세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설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설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인 권영길 전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시게요. 뭐? 개설 통제이요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질문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였고요. 그리고 금요 시사 퀴즈의 정답은 1번 오픈 프라이머리였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